네, 유럽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24일 코스피가 하락하면서 3,0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8.39포인트, 0.28% 떨어지면서 2,996.35의 장을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3,000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10일 이후 10거래일 만이었습니다. 코스닥은 7.51포인트, 0.79% 상승하면서 953.82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8,974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시장 하락을 방어하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873억 원, 4,336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63억 원, 858억 원 순매수를 나타냈고요. 개인 투자자는 코스닥에서 오히려 1,510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가 0.9% 떨어졌고요. SK하이닉스도 1%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네이버가 0.2% 소폭 올랐고요. LG화학이 1%대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각각 0.4%에서 2% 강세를 나타냈고요. 반면에 현대차는 2%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 밖에 삼성 SDI, 카카오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비금속 광물 섹터가 2% 이상 올랐고요. 의료정밀 섹터도 1%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밖에 화학 섹터도 1% 오름세, 통신업, 종이목재 섹터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철강 금속 섹터가 1.6% 약세로 마감이 됐고요. 운수장비, 유통업, 건설업, 그리고 금융 섹터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 강세를 보여줬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1% 올랐습니다. 그 밖에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에코프로비엠도 0.3% 올랐습니다. 반면에 CJN 약과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알테오제는 2% 약세, CJENM 0.7% 내림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일 종가보다 3원 90전 상승하면서 달러당 1,133원 6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전일장 국내 증시 그리고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일단 투자 심리 상황 자체는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나스닥이 또 2% 넘게 떨어졌고 또 오늘 오전에 나온 소식은 북한이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또다시 발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많이 깔린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면은 S&P는 0.5% 빠졌고 나스닥은 2% 이상 빠졌습니다. 여기에 또 경기 민감주로 보는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2.5% 이상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나와서 그 선물 옵션 만기일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4월 중순까지 1, 4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 시장 흔들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 변동성 장세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몇 주간 더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나스닥 추이를 보고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나스닥 주가 추이를 보시면은 이게 주봉인데요. 항상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다 하더라도 21선까지 내려오고 또 한 번 이걸 흔들기를 해서 이 털어야 될 분들을 털게 만드는 그런 이 선물 옵션 얘기했었을 때 또 마찬가지 얘기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선물 옵션을 이용을 해서 상승에 베팅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올해 연초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처음으로 시작했다. 흔히 얘기하는 주린이라고 얘기하시죠. 자, 이런 분들이 굉장히 쉽게 첫 2주 동안에 수익률이 10% 이상. 맞아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큰 금액의 수익을 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이렇게 너무 빠르게 수익이 나면 보통 이렇게 반대적인 현상이 나오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아무리 펀더멘탈이 좋고 경기 회복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한 번은 털게 만드는 이런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스닥 추이 자체도 보시면은 딱 21선을 깨고 내려올 것 같은 그런 상황 정도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평선들이 좀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일봉으로 보면 이평선들이 또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봉으로 보면은 21선을 깨고 내려올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네. 또 나스닥 일봉을 보시면 이렇게 수렴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죠. 이평선들이. 그리고 추가적으로 볼린저 하단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단기적으로 이 가능성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이건 대부분 다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펀더멘탈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주가를 끌어내릴 때는 어떤 펀더멘탈적인 요소를 가지고 끌어내립니다. 지금 가장 여태까지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 무엇이냐, 다 아시는 내용이죠. 금리.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면 주식에는 안 좋다. 이건 이제 펀더멘탈에 미치는 영향이죠. 특히 성장주에 있어서는 악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금리가 상승하는 부분이 시장 흔들기를 먼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시장이 이 금리 부분에 있어서는 워낙 파웰 의장이나 옐런 재무장관이 하는 얘기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금리는 또 안정을 찾았어요. 근데 또 시장을 또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이제는 또 경기 부분을 가지고 코로나19의 재확산.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을 수 있다. 뭐 봉쇄가 일어나니까 또 한 번에 또 더블 딥이 온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금리가 하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또 빠지는 현상. 경기 민감주도 빠지고 기술주도 빠지고.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잘 분석을 하지 않은 분들의 입장에서 그냥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 해서 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굉장히 불안해지죠. 그렇죠. 이게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매도 물량을 출회하게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펀더멘탈이 괜찮느냐, 기업 실적이 괜찮느냐, 그리고 경기 회복은 일어나는 게 맞느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분석을 하는데 저의 결론은 대세 상승장이 맞다. 그 안에서 지금 경기 회복도 맞고 그 안에서 기업 실적도 좋아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 앞서서 그 이평선이 수렴한다라는 거는 뭔가 지금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분위기라는 건데 시장은 그래도 여전히 상승 추세가 맞다. 그렇죠. 자, 이런 겁니다. 보통 대세 상승장에 있으면 계속 상승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만약에 몇십 프로 상승이 일어났으면 또 되돌림 현상이 있죠. 그런데 대세 상승장에 있다 하더라도 고점 대비해서 하락폭이 보통 평균적으로 20% 가까이 하락할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시장으로 놓고 계산을 해보면 고점 대비해서 가장 많이 빠졌던 포인트가 한 10%대 초반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빠질 수 있는 룸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 스토리를 가지고 시장을 일시적으로 끌어내릴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현금이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에서 매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의 어떤 패턴을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결국은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따라서 팔면 나중에 다시 올라갈 때 매수를 못 하게 돼요. 조정이 길어지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길어질 수 있죠. 근데 그 타이밍이라는 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길어진다라는 게 일주일이냐, 한 달이냐, 두 달이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길게 투자하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한 달 1월 달에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2월, 3월 하락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 하락 2달 했습니다. 이게 추가적으로 한 달 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세 상승장일 경우에 하락장이 3개월 이상, 뭐 6개월, 뭐 9개월 이건 사실 대세 하락장이죠.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이제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만한 기간이나 또 정도를 따지자면 앞으로 한 달 뭐 정도 맥시멈 최고 또 하락폭으로 따지자면 추가적으로 나스닥으로 계산하면 한 5% 정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같이 동조해서 매도를 하면 나중에 다시 상승할 때 투자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아예 단말기를 열어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면은 계좌를 열어보지 말고 그냥 참는 게 맞고요. 아니면 현금이 많이 있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빠지는 날마다 분할 매수를 하라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뭐 사실 미증시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불안했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코스피는 좀 보합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저희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 그리고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전문가 연결해서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알파투자 양종혁 수석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긴장하게 했던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좀 진전된 모습이지만 대형 기술주의 매도세의 투자 심리가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가운데 코스피가 10거래일 만에 3,000선 아래로 내려온 상황이어서 오늘 장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간밤에 미증시는 이제 주요 기술주들이 약세를 좀 보이면서 나스닥이 2% 넘게 이제 급락을 해줬는데요. 유럽에서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이제 변수가 좀 생겼고 때문에 지금 더딘 회복세를 보이면서 유로화는 이제 약세, 달러는 좀 강세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유럽 구매 관리자 지수는 이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조금은 확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내 증시는 변동성이 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최근 인플레 우려와 이제 미국채 금리, 미중 갈등 등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눈치 보는 시장이 지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시선으로 좀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국민연금에서도 이제 국내 주식 매도 행진을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기관의 매수세를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코로나 재확산 우려라는 변수도 생긴 시장 그리고 유럽에서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강화하고 있고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물음표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요. 때문에 이제 금리는 하락했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이제 표출이 되고 있고 지난 1월 이제 급등 흐름을 보였던 국내 증시도 여전히 횡보 장세를 보이면서 피로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금일 국내 증시 역시나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수석님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또 같은 종목 내에서도 차별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종목별 옥석 가리기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장 관심 가져볼 업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국내 증시가 최근에 좀 개별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제 좀 짚어봐야 할 점이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서 이제 발생한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좌초 사고가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좀 급반등했습니다. 네. 유조선 통행이 중단되면서 유가 상승으로 이어졌는데 우선 오늘 이런 유가 급반등으로 인해서 국내 관련주들도 이제 좀 단기적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섹터가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가상화폐가 새로운 투자처로 이제 좀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데 최근에 큰 폭으로 이제 상승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받고 있죠. 우선적으로 지난 22일 연준 의장이 이제 파월이 가상화폐는 매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유용한 가치 저장 이제 수단이 아니라고 발언하면서 급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가상화폐는 말 그대로 변동성도 심하고 아직 제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담감을 안고 가는 것이 이제 당연하지만 바로 전날 이제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구매할 수 있게끔 비트코인 결제 기능을 적용한다고 밝혔고 때문에 이제 당연하게 가상화폐의 흐름도 좋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잠시 좀 떨어지고 있죠. 어쨌든 이런 아직 비트코인이 제도권은 아니고 사실상 지금 가상화폐 거래량도 예전과는 다르게 정말 많아졌습니다. 때문에 지금 가상화폐 규모만으로 봤을 때는 무시하기에는 이미 너무 커져버렸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유동성 조건이 이제 개선되고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커진다면 더더욱 기관들의 포트폴리오에도 일부 편입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이제 현재는 당연하게 좀 보수적이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 아직까지는 투기적인 자산 그리고 생각하는 기관 및 정부들이 많고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열풍이 불고 있으니 이제 당연하게 거래소의 거래량 또한 급등을 하게 됩니다. 국내 암호화폐 이제 거래소 상위 2개 업체인 비썸과 업비트 역시나 지난해 전년 대비 순이익도 각각 10배와 5배를 내면서 비썸과 업비트의 지분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의 지분 가치가 자연스럽게 좀 올라가게 되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해지면 해질수록 가상화폐 관련주들에게는 더더욱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때문에 이제 금일은 국제 유가 상승 관련주와 가상화폐 관련주 잠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업종까지 알아봤고요. 일단 수석님께서 오늘장도 횡보 장세를 예상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우선 연초 이후 글로벌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시장에 굉장히 좀 변수들이 많습니다. 당장의 시장의 공포감이 좀 표출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코스피는 2,950선을 지지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박스권을 좀 형성해 줄 것으로 보이고요. 때문에 지금은 앞전에도 늘 말씀드렸던 실적주에 좀 초점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라는 변수에도 경기 회복에 이제 힘입어서 실적에 대한 개선이 되는 종목군들로 구투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지금 이 변동성 심한 시장에서는 굳이 중장기성 매매에 대한 매력도보다는 단기성 매매의 전략도 구상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양종혁 수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코스피 출발 예상 지수입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 약보합 예상이 됩니다. 현재 예상 체결 지수 2,990포인트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입니다. 0.3%. 어제는 올랐었죠. 오늘은 0.2%, 0.3% 내림세 예상이 되면서 950선 출발 예상이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형주들 혼조세 출발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오늘 소폭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현재 예상 체결가 81,4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대 약세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 132,000원입니다. 자, 이 가운데 네이버 오늘 2%대 약세가 예상이 되면서 현재 예상 체결가 37만 7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LG화학입니다. 어제 반등을 나타냈었고요. 1분기 실적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LG화학 오늘 2% 추가적으로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지금 80만 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셀트리온입니다. 어제도 많이 올랐었죠. 2% 강세를 보여줬었죠. 오늘도 추가적으로 오름세 예상이 되면서 예상 체결가 30만 2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밖에 삼성, SDI, 카카오는 좀 쉬어갈 걸로 보입니다. 현대차 내림세가 예상이 됩니다. 자, 정유주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간밤 국제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선박사고로 인해서 스웨즈 운하가 차단이 됐고 물류 대란으로 인해서 지금 국제유가가 많이 올랐는데 6% 가까이 올랐죠. 오늘 S오일입니다. 1.5%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 79,9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사실 SK이노베이션은 정유주도 2차전지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오늘 0.49%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20만 5,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GS도 상승 출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방산주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이제 북한에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쏘아 올렸고 지금 그래서 9시 NSC 상임위원회가 긴급 개최가 됩니다. 방산주, 사실 시장이 좀 지지부진할 때 이런 방산주를 테마주로 엮이기 마련인데요. 오늘 포메탈이 1%대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스페코가 5%대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 9,900원이고요. 이 가운데 빅텍이 10% 급등 출발 예상됩니다. 퍼스텍이 2% 강세가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2,52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대 오름세가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13만 2,900원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시젠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알테오젠입니다. 오늘 1.8% 상승이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10만 1,5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제넥신도 2%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유럽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 진단키트라든지 아니면 또 바이오 섹터 쪽에 강세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시장 분위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개장까지 5분가량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를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시장을 뒤흔들었던 가장 큰 변수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였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안정되는 듯한 흐름을 나타내는데 이 부분을 먼저 좀 체크해 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시장의 하락을 네. 가져왔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금리 상승입니다. 자, 금리 상승이 일어나면 당연히 기술주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고요. 전반적으로 주식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쭉 지난 20년 가까이 계속해서 트렌드 자체는 하락이죠. 상당히 높았던 7%대 금리에서 0.5%대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기 보시면 이제 빨간 선 밑에 보면 점선이 있는데, 회색 점선이 있는데 2011년, 12년 때부터 저점을 약 1.5% 수준에서 만들었었어요. 계속 그게 이어지다가 어느 정도 박스권을 유지하는 듯 했으나 코로나가 터지면서 한 단계 레벨 다운을 한 거죠. 그래서 0.5%까지 떨어뜨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는 지나간다라는 의견이 좀 많죠. 물론 또 네. 다시 코로나 재확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약간 일시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결국은 이 저점 금리는 한 1.5% 정도 수준이 될 것 같고요. 더 많이 올라가면 정말 고점은 뭐 한 2.5%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 장기적인 그림을 보면 1980년대 이후부터 정말 높았던 금리, 그러니까 15%대 이상이었던 금리가 계속 하락을 해서 지난 거의 40년 가까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 기울기 자체는 많이 평평해졌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과거에 그럼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있냐면 2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나서 1940년대를 보면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때도 금리가 빠르게 내려와서 2%대 금리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약 10년 이상을 2%에서 2.5% 수준의 금리로서 안정적인 옆으로 가는 그런 금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합니다. 네. 지금 현재 시점을 보시면은 코로나19 때문에 0.5%까지 떨어뜨렸지만 결국 앞으로는 1.5%에서 2.5% 수준 사이에 금리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듭니다. 좀 이따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텐데요. 그 네. 부분은 이 장단기 금리 차를 보면서도 나중에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금리가 그러면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그래도 금리가 상승을 하는 건 사실이니까 그렇죠. 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 나스닥이라든지 성장주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을 판단을 해야 돼요. 예. 근데 보시면 지금 이게 나스닥에 대한 적정 가치인데요. 과거에 한 5, 6개월 전에 예. 금리가 0.7% 수준이었을 때 지금보다 1% 정도 낮았을 때 적정 가치를 구해보면 상승률이 거의 27%대 중반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금리로 반영을 하면 그게 뚝 떨어져서 11.9% 정도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할수록 상승 여력이 줄어드는 줄어드는 거죠. 자, 그리고 앞으로 제가 2.5%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걸 반영했을 때는 상승 여력이 이제 거의 없어지는 거죠. 이러면은 성장주 비중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얘기고 예. 이미 벌써 금리가 2.5%까지 올라갈 것. 제가 그게 고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까지를 반영했을 때도 지금이 적정 가치다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 시간이 걸릴 거죠. 예. 그리고 또 매년 여기 보시면은 이 ROE가 22.5%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1년이 지나고 나면 이 나스닥의 자기자본 북발류는 그만큼 늘어요. 예. 배당을 안 하면. 그렇기 때문에 또 상승률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장주 중에서 수익을 못 벌어들이고 있는 기업이면 걱정을 하겠는데 네. 지금의 모습 자체는 나스닥에 있는 기업들이 정말 높은 자기자본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게 깨지지 않는 한 결국은 내년 1년이 지나면 상승 여력이 크게 올라간다라는 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예. 또 나스닥뿐만이 아니라 나스닥 100을 보면 예. 숫자가 더 화려합니다. 0.72%였을 때 상승률이 자그마치 50%가 넘었었고요. 네. 지금 현재 금리를 반영했을 때는 한 30%대가 나오고요. 네. 만약에 이게 2.5%로 간다 하더라도 20%대 상승률이 나옵니다. 예. 자, 그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자기 자본 수익률이 자그마치 27.4%나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장주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데 예. 그 성장주가 자기 자본 수익률이 뒷받침되는 성장주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성장주를 다 팔아야 된다. 이 논리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에서는 사실 성장주, 경기 민감주, 경기가 좀 모호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국내 증시는 성장주에 대해서는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양시장 일단은 좀 보합 출발 예상이 됩니다. 국내 증시 개장하겠습니다. 네, 3월 25일 목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2%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뒤흔들었던 주요 변수였죠. 10년물 국채 금리는 어느 정도 안정되는 듯한 흐름을 나타내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유럽에서 다시 한번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재봉쇄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경제 재개가 속도가 좀 더딜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더없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금리 인상 추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성장주 이제는 좀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위기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 위주로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가 3,000선 뭔가 좀 선제적으로 움직였던 탓에 오늘장 양시장 낙폭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호가 상황에서는 반영이 됐었는데요. 출발 지수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현재 약보합 출발 나타내고 있습니다.
88포인트. 지금 2,998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입니다. 역시 0.2% 내림세로 951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각각 0.1%에서 0.7% 하락입니다. 지금 시초가가 81,0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32,5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가운데 네이버는 1%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8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LG화학입니다. 어제도 반등을 나타냈었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올라갑니다. 1.5% 상승으로 796,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분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 개척을 통해서도 빠르게 좀 매수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그밖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0.8% 내림세로 71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바이오 섹터에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이 1%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흘 연속 오름세로 지금 30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오늘 장에서 1.4%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시에 입성한 날 상한가 기록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내림세를 나타냈었고요. 오늘 장에서는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3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밖에 오늘 정유주 앞서 호가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SOL 흐름 좋습니다. 1.9% 상승세 8만 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WTI 국제유가가 6%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수혜주 운하의 선박사고로 인해서 막힌 상황이고 그에 따라 지금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있고 유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정유주 같은 경우는 정제 마진 개선에 대한 기대감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SOL 2%대 상승세 8만 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GS도 지금 상승세입니다. SK이노베이션도 역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0.98% 상승으로 20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업종별로 제가 간단히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게 되면은 건설 섹터 흐름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DL 같은 경우 4%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흘 만에 반등을 나타내고 있고요. 86,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국계 창구에서 매수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우건설도 1.2% 상승세입니다. 6,340원이고요. 현대건설도 소폭 올라갑니다. 지금 43,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지금 하나솔루션이 1%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해운주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HMM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올라갑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2%대 상승으로 29,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펜오션도 역시 2.8% 상승으로 6,79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대한해운도 1.3% 상승 중이네요. 3,635원입니다. 계속해서 수출이 물동량이 늘어나면은 이제 해운주도 강세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꾸준하게 주가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호가에서 방산주 흐름 좀 보여드렸는데 지금 포메탈, 스페코, 빅텍 각각 3%, 5%, 7% 강세입니다. 자, 오늘 9시에 이제 NSC 상임위원회가 개최가 됐고요. 이제 동해상으로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쏘아 올렸기 때문에 이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서는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될 때마다 국내에서는 방산주가 움직이죠. 오늘장 많이 올라갑니다. 다만 음봉으로 전환된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각별히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지금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선거 운동이 개시가 됐죠. 지금 안철수 테마주도 일부 움직입니다. 안랩이 1.6%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3,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써니전자도 1.7%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물 멀티미디어까지도 1%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인 테마주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0.9%에서 0.4% 상승 중이고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안철수 테마주 좀 움직이는 모습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CJ는 0.7% 하락입니다. 2거래일 연속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알테오젠입니다. 오늘 1.3% 내림세로 98,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 CJ는 지금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특별하게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있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테마주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사고 있습니다. 각각 312억 원, 229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 연기금, 앞으로 국내 주식 비중과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오늘 아직은 매도입니다. 150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 전체적으로는 608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가장 빠르게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는 지금 화학 섹터입니다. 화학 섹터에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자, 그밖에 유통 그리고 기계, 건설 섹터에서 외국인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기관은 전기전자와 화학 섹터에서 순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가 전기전자에서 집중적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홀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71억 원 매수 우위고요. 지금 개인과 기관은 각각 27억 원 그리고 115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환율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은 2원 40전 오른 1,136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일단은 뉴욕 증시 때문에 좀 불안했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는 좀 견조하네요. 네. 예. 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경기가 침체로 가는 게 아니라 예. 경기가 회복을 할 것이다라는 것은 이미 전제 조건이 만들어졌고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렇지만 그 상승폭은 유동성이 계속 풍부하기 때문에 천천히 올라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우리가 판단을 서야 되는 것은 네. 어느 정도 금리가 더 올라갈 것인가, 또 수급이 어느 정도로 괜찮은가, 또 그리고 나서는 이제 펀더멘털적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사야 되는가 이런 네. 것을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들여다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미국의 10년 마이너스 2년 장단기 금리차, 국채 금리차를 보시면 과거의 경기 침체 사이클 왼쪽 끝을 보시면은요. 경기 침체에 들어갔었을 때 이게 금융 위기 때입니다. 네. 그때 보시면은 금리가 장단기 금리차가 한 0.9%에서 1%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회색선에서 빠져나오는 시기, 이게 이제 경기 침체에서 경기 회복으로 넘어가는 시기죠. 이때가 2.7%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경기 침체 구간 동안에 여러 가지 부양책들이 들어가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약 한 1.7%포인트 정도 네.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른쪽 끝으로 가셔가지고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경기 침체에 빠졌잖아요. 그때 경기 침체에 빠졌을 때의 장단기 금리차가 어느 정도였냐면 한 0.1% 정도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계속 부양책을 쓰고 있으니 예. 경기 이제 회복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달에 한 4월 달쯤에 경기 회복으로 전환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다음 달부터입니다. 그러면 그때 수준의 장단기 금리차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냐 대충 계산을 해보면 전번이랑 똑같다고 생각한다면 약 한 1.7%포인트 정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도 추가적으로 0.1에서 0.2%포인트 정도 올라간다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그 후에 옛날을 보시면 그 고점 대비해서 정말 경기가 좋아졌을 때까지 얼마나 더 올라가냐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한 0.3%포인트 정도 올라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부터 장기 금리가 미 연준이 금리를 건드리기 전까지 얼마나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대충 계산해 보면 앞으로 한 0.5%포인트 정도 올라갈 것 같다라고 계산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한 1.6이니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 해봤자 2%대 초반. 정말 많이 올라가면 2%대 중반 정도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지 못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경기가 회복을 하고는 있는데 여신 증가율이 아주 빠르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이 임금 상승률이 아주 빠르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 미국의 시중은행 여신 증가율 추이를 보시면은 지금 8%대로 떨어졌어요.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부양을 할 때는 11.3%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8% 정도 떨어진다는 것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는 시키지만 명목상 성장률로는 한 4%대 정도밖에 4에서 5% 정도밖에 서포트를 못하는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금리가 빠르게 올라갈 거다 얘기하는 이유는 이 차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 가계저축률이 지금 현재 20%가 넘어요. 많이 저축하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복 소비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물가가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 가계저축률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GDP 성장률이 막 6.5%, 9% 뭐 이런 식의 숫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금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냐. 3%, 4%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 그렇지만 이건 일시적이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결국 그만큼 부양책을 써서 재정을 써서 저축률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금 상승률입니다. 네. 네, 지금 임금 상승률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 큰 폭의 하락을 하고 나서 빠르게 회복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냥 올라가다가 말았어요. 예. 예, 2%대 초반 정도의 상승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명목상 저축률이 변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명목상 소비 증가율은 3%를 넘어서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장기 금리가 빠르게 4%대, 5%대까지 올라가기보다는 지금 현재 수준인 1.6%에서 정말 많이 올라가 봐야 2.5% 수준까지의 안정을 찾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렇다면 그런 낮은 금리 하에서 주식 투자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보니까 그래도 국내 증시가 좀 견조하고 뭐 2차 전지 섹터 그리고 정유주 섹터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또 신재생 에너지 쪽인 뭐 한화솔루션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 민감주도 국내 증시에서 지금 뭐 건설주 올라가고 철강주도 올라갑니다. 그래도 미증시보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다라는 인식이 좀 있었나 봐요. 사실 우리나라가 예. 전 세계 시장을 오히려 연초 대비해서 연초로 보시면 어떻게 보면은 선두주자이죠. 왜? 올해 연초에 거의 2주 만에 많이 올랐었죠. 10%나 올랐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수 중에 하나, 탑 1, 2등 안에 네네.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더 빨리 예. 10%의 조정을 먼저 맞아요. 받았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만약에 펀더멘탈한 스토리가 살아있다, 즉 예. 경기가 회복을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큰 폭의 회복을 할 것이다. 예. 수출 증가율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기업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한국 증시가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로 변해가겠죠. 예. 일시적으로는 흔들기가 일어날 수 있으나 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흔들기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것은 대세 상승 장 아래에서의 조정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경기 민감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가지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뭐 모든 경기 민감주 다 사야 되느냐? 예. 그게 아니라 성장주이건 가치주이건 경기 민감주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ETF를 써서 ETF들의 매력도를 들여다보는 게 중요한데 저희가 그 엑서사이즈 좀 해봤습니다. 테스트를 네. 좀 해봤는데 지금 보면 경기 민감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금융주가 있죠. 예. 왜냐하면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가 되니까 예대 마진이 좋아지고 기업 실적이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금융주들이 많이 올랐었어요. 네. 그래서 금융주들을 보면은 잠정가치 모델상의 적정 가치가 지금보다 한 10%대 초반, 중반 정도 올라갈 정도의 여유가 있다라고 나오고요. 근데 정유주, 유가 네. 관련주는 예. 상승 여력이 없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오늘 일시적으로 국내 증시에서 올라가는 건 간밤 유가가 좀 많이 올라가지고 그 모멘텀으로 일시적으로 좀 반짝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아니 건가요?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래요? 업종마다 틀린데 예, 예. 일시적으로 하나의 반짝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계속 얘기할 때 투자를 해야 되니까 네. 쫓아가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지금 미사일을 쏘았기 때문에 예. 방산주를 쫓아간다. 그건 그게 아니죠. 오래 가지 예. 않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유가가 지금 확 튀었는데 예. 이게 왜 그랬죠? 수요주 운하가 맞춰서.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게 뭐 계속 이어질 건가요? 그건 아니죠. 아니죠. 예. 결국은 수급, 예. 결국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수요가 뒷받침되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그렇죠. 부분이고. 근데 지금 봤었을 때 유가는 네. 앞으로의 어떤 흐름 자체가 네.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 부분에 있어서 유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기 어렵다라고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른 소비주나 이 경기 민감주들은 어떠냐라고 놓고 봤었을 때 뭐 유통주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소비주 중에서 특히 필수 소비재, 예. 또 경기 민감주 중에서 산업재 뭐 네. 이런 쪽의 상승 여력은 굉장히 크게 나와요. 그래요. 30%대 이상이 나오고요. 또 어저께 이제 조정을 좀 많이 받았던 중소형주들, 네. 중소형 가치주들 미국입니다. 이것도 지금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민감주를 매수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 예. 그런데 어떤 것을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필수 소비재, 뭐 산업재 아니면은 중소형 가치주 이 정도로 압축을 해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자, 지금 저희가 이제 ETF들을 좀 많이 돌려봤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경기 민감주 대표 업종 ETF 리스트라고 지금 여기에 올려드렸는데 네네. 보시면은 미국의 대표적인 ETF를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보면 금융, 니츠 부동산, 네. 산업재, 그다음에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컨슈머 스테이플,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 네. 그다음에 통신, 네. 유틸리티, 뭐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까지 다 포함시켜서 왜냐하면 성장주도 경기 민감주인 게 있거든요. 특히 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경기 민감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상승 여력을 구해봤더니 어떤 결과값이 나오냐면 예. 경기 민감주별 상대적 매력도 점검을 해봤더니 네. 가장 매력이 높게 나오는 업종이 여전히 신재생 에너지, 반도체, 바이오 헬스케어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대표적인 성장주에 대한 투자는 유효하고요. 예.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만한 경기 민감주가 뭐냐? 네. 라고 뽑았을 때는 필수 소비재와 산업재가 올라온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고, 거기에 대표적인 ETF가 뭐 XLP, BIS, 그다음에 XLI, BDC 이런 ETF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예.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경기 민감주를 투자를 하는데 실적이 뒷받침되는 펀디멘탈이 좋은 쪽으로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상승 여력이 신재생 에너지 다음으로 반도체니까 좀 반도체 좀 여쭤볼게요. 인텔에서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반도체주 국내 증시에서도 뭐 뚜렷하게 상승 모멘텀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은데 괜찮은 거예요? 네, 자 지금 반도체에 있어서는 예. 이제 보통 우리가 반도체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딥시클리컬, 그러니까 아, 옛날로 예. 따지면 굉장히 경기 순환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굉장히 경기 민감하다고 얘기를 예. 해요. 그래서 보통 이 반도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실적이 좋을 때 팔고 예. 너무 실적이 안 좋을 때 산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PER이 굉장히 낮을 때 사고, 낮을 때 팔고 네. PER이 높을 때 산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해요. 그만큼 경기 사이클이 빠르게 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 아는 얘기지만 반도체 실적은 지금 너무 좋죠. 예. 왜? 지금 수출 숫자를 봐도 그렇고 뭘 봐도 다 지금 숫자 나오는 게 SK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실적이 너무나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들 이제 걱정하는 게 이게 꼭지 아닐까? 뭐 이런 네. 걱정을 하시는 네.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이번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슈퍼사이클이다. 네. 슈퍼사이클이야 하면 분기가 지금 1, 4분기 실적이 고점이 아니라 2, 4분기, 3, 4분기, 그리고 내년 그러니까 계속해서 실적이 좋을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만큼 지금 수요가 강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어제 주가를 놓고 보면 예. 반도체주나 뭐 인텔이나 이런 쪽은 빠졌는데 반도체 장비들은 올랐어요. 네. 반도체 장비가 올랐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서 공급을 빨리 늘려줘야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공급을 늘리려면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가 먼저 일어날 거다 예. 하면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 결국은 이 반도체 관련된 스토리는 지금 절대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흔들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의 흔들기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결국은 주가는 펀디멘탈을 쫓아가게 되어 있다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는 반도체 업종의 대표적인 종목들 뭐 쭉 지금 나열을 해봤는데 한국 종목들까지 포함해서 상승 여력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예. 물론 이 주가에 도달한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게 네. 중요하겠고 반도체든 반도체 장비든 아니면 미국에 상장돼 있는 ETF든 근데 미국에 상장돼 있는 ETF인 속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따로 사고 네. 그리고 전체적인 업종 투자는 속스 같은 ETF, SOXX 같은 ETF를 써서 투자를 하면 앞으로 1년 뒤에 굉장히 괜찮은 수익을 올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 본부장님께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네. 요즘에 본부장님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너무 시장을 좋게만 낙관적으로만 보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그렇죠. 예. 낙관적으로 본다. 네, 뭐 굉장히 비관적으로 볼 때도 있었고, 예. 네, 좋게 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중간중간에 이 큰 흐름의 변화를 빨리빨리 가져오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예. 정말로 대세 하락장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갈 거고요. 비관적, 굉장히 비관적으로 갈 거고요. 예. 지금은 계속 아직까지 예. 대세 상승세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예. 때문에 중간에 흔들림이 있을 때마다 좋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고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더 이상 이제 경제 성장률이 올라갈 것도 없고 예. 주가도 이미 벌써 반영을 했고 유동성도 이제 앞으로는 축소될 수밖에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온다면 그때는 아마 굉장히 제가 또 옛날에 최고의 비관론자였으니까 네. 네, 그렇게 비관론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네. 근데 지금은 또 다시 초점을 원래로 돌아가서 아직까지는 예. 대세 상승 장에 있고 거품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훨씬 더 큰 거품이 만들어지고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전망 그리고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2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순매수한 종목들 현재 주가 상황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삼성중공업, SK이노베이션, LG생활건강 그리고 포스코케미칼인데요. 오늘 아모레퍼시픽 흐름도 좋고 SK이노베이션도 상승 중이고요. LG생활건강도 지금 상승으로 전환이 됐네요. 화장품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효성첨단소재, 포스코인터내셔널, DB하이텍, LG 역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인데요. 포스코인터내셔널, LG가 상승 중입니다. 자,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볼게요. KT, 금호석유, 셀트론, LG화학, 삼성중공업입니다. 오늘 LG화학 좀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 한국항공우주, 포스코케미칼, 한화솔루션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한화솔루션 흐름 좋고요. 그밖에 두산인프라코어도 상승 중입니다. 지금 시각 9시 2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다시 한번 볼게요. 코스피가 0.28% 하락으로 2,987포인트, 코스닥도 지금 하락세입니다. 0.49% 내림세로 949포인트입니다. 오늘 3월 25일 목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